황주명 대표 오늘의 키워드는요? 네, 이제 아직도 떨고 있니라는 부분인데. 아, 우리 모래시계. 네, 그 최민수 씨가 최민수님. 딱 사형 집행 받았을 때 떨고 있니 막 이랬잖아요. 네. 그 부분인데 저는 이제 떨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좀 뉘앙스가 다르네요. 네, 너 아직도 떠니? 이런 거. 네, 거기 뉘앙스는 진짜 떠는 거고 네. 여기는 진짜 떨지 마셔라. 걱정하지 마셔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의 성장에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쇼 남성현님, 주린이쇼의 주식 월드컵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이어진님 나오시나요? 네, 오늘 함께 합니다. 조금 있다가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린이쇼 저희 주식 월드컵이란 부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먼저 감독님들, 감독군단 2명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신중론자와 상방론자 그 사이로 빠져들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번 주에 결정 납니다. 신중론을 계속 펼칠지 네. 아니면 상방으로 갈지. 네,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확률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는 확률을 한 80%로 봤어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근데 주말에 또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네. 60으로 살짝 줄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상방 가능성을 좀 높게 보긴 해요. 근데 제롬 파월이라면 네. 문서진 대표가 네. 이번에 말을 또 바꾼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에겐 신뢰라든가 신이라든가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바꿀까요, 말을? 근데 지금 이미 파월의 신뢰는 없어진 지는 오래지 않습니까? 그런가? 이미 네. 오래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냥 어쨌든 시장은 좀 안정을 시켜 달라.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맞죠. 예, 너의 신뢰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그냥 바꿔도 괜찮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번에 만약에 차라리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오히려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야기를 안 하면 오히려 저는 더 문제가 생길 거라 봐요. 네. 네, 이따가 그건 뒤에 얘기해 이야기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뒤에. 아직까지도 상방이고 싶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네, 안녕하세요. 일시적 상방론자입니다. 좀 성공하고 있어요. 네, 오늘 코스피도 2200 밑에서는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네. 얘기를 드렸는데 항상 반복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 좀 지금 만에 하나 2300, 2400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사실 이제 최고의 고비가 2400포인트 하나, 네. 2600포인트 하나인데요. 지금은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이제 돌아섰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또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 2600까지는 크게 걱정 없다. 다만 2200에서 2600 사이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600까지는 상방론자다. 네네네. 네. 이따가 또 뭐 논거들은 준비해 오셨죠? 네, 준비 충분히 해왔습니다. 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조금씩 살피고 있다.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침착하게 주식하고 있습니다. 정현철님, 여진님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반갑네요. 막판 대역전 실력 발휘 기대하겠습니다. 문은주님, 여진님 보고 싶었어요. 네. 네, 대역전 어떻게 하죠? 저 코덱스 올라가는 거를 약간 포기했는데 황 대표님께서 또 오른다고 하니까 네. 좀 또 걱정이 좀 되네요. 또 트레이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여진님 뭐 막판 힘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빅스와 한 몸이다. 거의 좀 필로 시장이 떨어질 것을 계속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도코. 네, 체온으로 느끼고 있는 도코입니다. 네. 근데 언제 떨어져요? 오늘은 아직 또 빅스 올랐는데. 하세요? 네. 네, 아직 빅스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약간 저랑 빅스랑 약간 권태기가 와가지고 네. 나중에 조만간에 네. 뭐지 노래도 만드실 것 같아요. 빅스 제목 빅스라는 노래 나오실 것 같아요. 빅스에서 뭐 연락을 준다면 근데 지금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오늘이 좀 중요한가요 혹시? 오늘 중요한 날인가요? 내일 모레. 네, 이번 주 내일 엄청 모레. 중요하죠. 네, 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근데 언젠가부터 시장이 좀 안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자꾸 빨간색이 떠 있으니까 네. 제 점점 이제
힘들더라고요 조금씩. 예. 감성 매매가.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파월님을 조금 믿어보는 느낌으로다가 예. 예. 파월님은 굳건하실 것이다.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감성 매매 플러스 기도 매매까지 함께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일관되게 잭슨 홀 미팅의 그분. 아, 그렇죠. 예. 네. 이미 신뢰를 조금 잃으신 김에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그 제롬 파월의 행태를 놓고도 다 지금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만난 분들도 그럼 자기 인생이 끝나는데 왜 바꾸겠느냐라는 분. 또 한 분은 그 원래 바꾸는 것이다. 뚝심 없는 사람은 그냥 바꾸게 돼 있다. 예, 성향이다. 뭐 이런 분들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어떤 인간 그쵸? 저는 안 바꾸면 오히려 더 버려질 것 같아요. 파월은 차라리 여기서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된다. 네. 타고난 대로. 아니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안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저는 비난을 더 받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구구절절 상황 설명을 많이 잘할 것 같습니다. 아, 자기가 왜 바꾸는지. 그렇지. 네, 내가 이렇게 안 바꾸고 싶었는데 네. 인플레이션은 됐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양보를 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좀 풀 것 같습니다. 좋고 바뀐다는데. 좀 불안한데요.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은 화면까지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린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 듣고 가죠.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입니다. 진격이 박펠레 저 박문성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철진 선수 포함해서 주린이 선수 셋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상장 ETF, ETN에 투자하고요. 둘째, 전문가 감독님들이 ETF를 소개하는데요. 자, 여기서 달라진 규칙, 키워드 추첨을 통해 ETF를 소개합니다. 조추첨처럼 말이죠. 셋째, 한 종목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넘었다. 그럼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넷째, 수익률 계산은 전날 종가로 하고요. 전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에 골! 성공하는 겁니다. 박펠레 제가 우승을 예측해 볼까요? 자, 제 예측은 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또 마이너스 10% 로스컷 규정도 이번에 넣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여진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오랜만에 일주일 있다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좋은 성과들도 있었네요. 네. 조금 오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오르면은 한 번씩 푹푹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은 금액이지만 코덱스 레버리지를 7% 익절을 하고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수익 금액이 2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그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해 놓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되게 많이 오르네요. 오늘 한 좀 4% 아쉽다. 올랐죠 지금 네, 또? 그럼 좀 12% 이상 됐을 네. 텐데. 근데 뭐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네. 그래도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코덱스 은선물이 플러스 0.29%, 미국 달러 가지고 있는 게 1.84%. 이거는 네. 떨어지면 제가 오르는 건데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옛날보다는. 그리고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이게 마이너스 4%. 현금이 제가 32만 원 있고요. 네, 이제. 네. 총 수익률은 근데 조금 더 떨어져서 저는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저희 수익률이. 근데 좀 더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5.9%입니다. 아, 저게 글로벌 플랫폼이. 네. 예. 아. 누구죠? 접니다. 예, 여기 지금 무슨 사신 거 은선물 빼곤 다 제 건데요. 예. 네, 코덱스 레버리지도 그렇고 코덱스 네. 달러 인버스 2배도 그렇고 에셋 네. 플러스도 그렇고. 예. 예. 근데 신중론자 되셔가지고. 아 제가.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번에 그러니까 이 FOMC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가장 효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에셋. 에셋 플러스가 네. 그러니까 좋게 나오면. 아, 목요일 이후에. 예, 목요일 날 우리 결과가 나올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요게 이제 잘 나오면 좋게 나오고 이게 어찌 보면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겠죠. 근데 안 좋게 나오면 이제 손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너무 뻔한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좋게 나오면 오르고 안 좋게 나오면 떨어진다라니요. 밥을 드세요. 약간 네.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 시장입니다. 뭐 어떻게 예상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밖에 드릴 수는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참고로 퍼스트 솔라 앞서 태양광은 연초 이후에 거의 70%가 올랐고요. 네. 와. 네, 엑슨모빌도 40% 가까이 올랐었는데 글로벌 플랫폼을 네.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만 조절하면 거기서 가장 수혜를 볼 거는 결국에는 가장 많이 빠진 그러니까 성장주다? 예, 성장주다라고 보니까 네. 네. 한번 그때까지만 한번 버텨보시죠. 여진님도 이제 현금 32만 원 마지막 또 승부를 네. 걸어야죠. 네네네. 네. 조금 더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아. 3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아, 제가 입절할 거 빼놓은 다음에 네, 마지막 네, 네. 승부로. 네, 제가 지금 플러스 3%는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효진님 네. 마이너스 5.98%였고요. 다음 도코인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한데요. 네. 저는 팔지 않았고요. 네. 조금 더 떨어지면 물을 타려고 현금을 조금 더 가지고 있었고 네. 지금 빅스는 마이너스 11.5%. 네, 59%. 지금 마이너스 10%가 넘어갔거든요. 왜 물을 안 탔나요? 현금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네. 이제 이 감성 매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지금 물을 타는 것보다는 약간 빅스는 변동성이 원래 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더 떨어졌을 때, 왜냐면 마치 제가 그때 마이너스 19%에서 거의 그 끝나고 나서 네. 주식쇼 끝나고 나서 원금을 회복했던 것처럼 예. 좀 완전 힘든 상태에서 예. 다시 사야겠다 예.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그때도 막 벌칙은 네. 내가 받을지언정. 그렇죠. 벌칙을 받더라도 이건 가지고 있어야겠다 네. 이거였습니다. 지금 신한 S&P 500 빅스 ETN입니다. 마이너스 11.59%가 됐고요. 마이너스 10%가 넘었습니다. 현금은 또 92만 원이었는데 극대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죠. 한 방을 위해서 어. 네, 여러 방을 작게 맞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칙이 나가야 되는데요. 네네. 청취자 11명에게 도코님의 사비로 와. 커피 쿠폰을 쏘는 걸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인데 저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목요일에 일단 제 감성과 이 기도로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네. 예? 금요일까지는 커피를 쏠 생각으로 네, 한번 가보고. 아까 목요일에도 물을 안 탄다. 내지는 컷을 안 한다. 일단은 그러니까 수요일 날 떨어지는 거나 올라가는 걸 보고 수요일 날 물을 타놓고요. 한번. 예. 그리고 목요일 날에 어떻게 되든지 일단은 그 타져 있는 상태로 아마 서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완전 승부수를 던지셨네요. 네. 근데 이게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승부수를 언제 던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그 일정도 알려드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빅스 하니까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야 뭔데 빅스로 이야기하고 혼자 저러지 얘기하는데 이게 그 볼레틸리티 인덱스,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란 게 올라갈 때는 이게 꾸역꾸역 올라가거든요.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떨어질 때 훨씬 크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옵션의 한 인덱스이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떨어질 때도 그러니까 뭐 0.3% 떨어졌다가 뭐 0.1%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또 변동성은 안 움직이고 팍팍 떨어져야 됩니다. 팍팍.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걸었다는 표현도 실은 맞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렇죠. 맞습니다. 왁 떨어져야 돼요. 하고 더 좋은 거는 오르는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그렇죠. 요럴 때가 변동성이 폭락에 걸었다고 보셔야죠. 맞아요. 확 커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빅스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면은 뭐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생상품 전공하신 분들 외에도. 그래서 이제 하락에 베팅한다. 급락에 베팅한다. 뭐 예상외 하락에 베팅한다.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데요. 저거 퓨처 모빌리티, 은선물, 신재생 이렇게 트리플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비중이 가장 컸던 퓨처 모빌리티가 와. 굉장한 수익률을 내고 있어서 5%대에서 좀 일부 매도하고 그 돈으로 은하고 신재생을 이렇게 타면서 지금 계속 트로이카로 333 30% 전략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21만 원, 저의 수익률은 3.7%. 자, 이렇게 해서 200만 원 대비 이번 라운드 1위 접니다. 3.7% 수익.
2위 이어진 마이너스 5.98, 3위 도코 마이너스 6.8%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서진 대표님 키워드는요? 저는 all or nothing입니다. 네? 뭐 아니면 돕니다. 뭐 아니면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 추세 전환 상승 쪽으로 확실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왜 이게 바뀌었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에 우리가 그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을 때는 말 그대로 시장 혼자의 짝사랑이었어요. 어찌 보면 약간 스토킹 같은 거였어요. 예. 연준은 한 번도 그런 시그널을 준 적이 없었어요. 예. 준 적이 없었는데 그냥 시장이 자기 혼자 그냥 지레 김치국을 마시면서 그 시장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연준은 원래 하던 생각대로 결정을 내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때는 이유가 되죠. 왜? 연준은 한 번도 생각을 바꾼 적이 없는데 시장이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하방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됐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짝사랑은 아니에요. 스토킹이 아닙니다. 시장에. 왜? 연준은 시그널을 몇 번 줬어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러니까 연준이 어찌 보면 약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닉 티메라우스 기자를 통해서 은근슬쩍 시장의 반응을 떠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이번에 11월 달은 75bp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기사를 한번 쓱 스쳤고 블라드 총재 역시도 그다음에 메리 데일리 총재 역시도 블랙아웃 딱 직전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올해까지 인상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살짝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준의 생각이 변화된 거를 시장에 흘린 상태에서 시장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아닌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라고 하면 그 앞전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보다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전에는 시장 혼자 그냥 생각이었다면 이번에는 분명히 연준 또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적당히는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금리 인상 속도 낮출 거야라고 말은 안 했죠. 근데 이거는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연인 관계에서 그런 건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뭐 해요? 라는 건 정도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약속은 없어요 하면 네 저녁 식사 잘하세요라고 해버리면 얼마나 실망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멘트 자체가 된 거죠. 지금은 사실 이번에 이런 모든 앞전에 있었던 이런 단계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시장 입장으로서는 합리적으로 어찌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생각할 수 있게 유추할 수 있게 했던 것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무부의 그 국채시장 개입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나왔고 주말에는 미국 재무부가 어떻게 국채시장에 개입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무부는 연준이 아니잖아요. 그냥 돈을 찍어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아무 데나 없이 국채를 사줄 수가 없으니 그럼 결국에는 국채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국채를 찍는 거 자체는 이거는 유동성을 쉽게 말하면 잡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면 국채 시장의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고 네. 돈이 더 떨어지면 이건 더 문제 생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발행을 더 많이 해서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헌 국채를 사주는 거거든요. 네, 차원 발행.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미 국채 시장에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연준으로 하여금 피봇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감을 나오게 한 거죠.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연준은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도 시장은 신뢰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연준이 그걸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급락이겠죠. 저는 그렇게 되면 나스닥은 9,000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거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네. 이야기가 나오면 제 생각에는 13,000까지 나스닥 기준으로 그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all or nothing입니다. 네. 이렇게 또 해석이 다르네요. 네. 안 바꾸면 안 바꾼다고, 네. 바꾸면 바꾼다고. 황주명 대표의 오늘의 키워드는요? 네, 이제 아직도 떨고 있니라는 부분인데, 우리 모래시계. 그 최민수 씨가 최민수님. 딱 사형 집행 받았을 때 떨고 있니 막 이랬잖아요. 네. 그 부분인데 저는 이제 떨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뉘앙스가 다르네요. 네, 너 아직도 떠니? 이런 거. 네. 거기 뉘앙스는 진짜 떠는 거고 네. 여기는 진짜 떨지 마셔라. 걱정하지 마셔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11월 달에 0.75, 그러니까 75bp 올리는 거는 거의 뭐 확정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12월 달에 50bp는 45% 정도 확률밖에 안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제가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네. 점차적으로 달러의 가치도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우려감 없고
제가 볼 때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는 인상한 이제보다 인하안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달러에 대한 부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PF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증권사라든지 그다음에 운용사 쪽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 부동산 투자를 해요. 부동산 투자로 이제 좀 대치 투자를 해서 리스크 해지를 하는데 그 부분의 투자가 거의 막혔어요. 이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들어있는 돈들은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아 어디론가 찾는다. 네. 갈 자리를. 그러면 어디로 찾을 때 PF가 어렵다. 앞으로 부동산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그럼 저는 주식시장으로 다시 봐요. 그러니까 일부 자금이 지금은 기관이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 맞고 예. 나중에는 PF 자금이 어느 정도 막혔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이라든지 혹은 IPO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IPO 많이 좀 멈춰놨거든요. 그럼 그런 시장으로 다시 주식 활성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볼 때 이제는 오히려 대물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악재는 대체 뭐냐? 그러니까 예상되지 않는 악재가 악재인데 예상되지 네. 않는 악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월 회장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돈 앞에서는 말이 항상 바뀌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앨런 그 네. 여성분 전 총재. 네, 총재분도 마찬가지였던 게 그렇게 고든 분도 의견이 바뀌었다. 이야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떨 필요가 없다. 황주명 대표의 키워드였었고요. 다음 시간 우리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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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